이번 시간은 19회 오원자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상회 18회에서는 이미 말했다. 뭐를? 진음에 대한 소식을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요 감 중에 요 감캐 자체가 원래 중여잖아요. 그래서 쾌 전체로 볼 때는 이제 손오공이 여자, 그 18회에서는 이제 저팔계의 마누라로 변장을 했지만 원래는 요 아내로 보면 요게 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부가 서로 교대로 저팔계가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오공이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는 이렇게 상호 그렇게 빈주가 그렇게 교환한다고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음 소식을 이미 말해서 좋기 이로써 진양과 짝을 지어서 대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이미 말한 거죠. 상편에서는. 그러나 얻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 화후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화후에 참된 거, 참된 실다운 것을 얻지 못하면 진음을 가히 못한다는 거잖아요. 굴복시켜서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화우에 실다운 거, 화우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고로 이번 19회에서는 지시했다는 거죠. 화우에 참된 것으로서 화우에 참으로써 굴복을 시켜서 거두는 거. 그래서 음과 양으로 하여금 화통하게 한다는 거죠. 서로 좋아하게 해서 통해서 정각으로 돌아가 그 질에 막혀 있는 것을 깨버린다는 거죠. 진음과 진양의 그 사이를 막아놓은 거를 깨버린다는 거죠. 음과 양이 화통하게 해서 서로 통하면 가운데가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괴이한 요괴의 그 화강, 요괴가 불빛으로 큰 광명 덩어리로 변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달아나잖아요. 이 저팔계가. 그러니까 대성이 손오공이 성스러운 구름을 타고 뒤를 바싹 따른다 이 말이죠. 잡으러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저 저팔계는 목화가 되고, 목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강이 나오잖아요. 목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선 손오공은 금수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또 물하고 떨어지면 물이 되니까 금수가 됨이 분명하게 표현된 거라는 거죠. 이 요괴는 그 홍광 붉은 빛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맺어지기 때문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광이 뭉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저팔계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팔계가 한 자루에 구치정파라고 하는 그 새 사슬이 달린 이렇게 9개가 달린 이런 그 무기 요거를 이제 구치정파라고 하는데 쇠수랑이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꺼내 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거죠. 손오공하고. 그래서 9이빨 달린 그것은 바로 구구를 상징한다. 9981이죠. 구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구는 양의 지극한 생이기 때문에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양이 지극해지면 음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불 가운데서 요 목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금수 이렇게 요걸 중앙에 이제 토는 이제 사오정인데 사오정은 다음에서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생화잖아요. 근데 이제 화생목이 지금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 가운데에서 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 목화는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요 양인 불이 닿으면 요 진음이 이게 목이거든요. 목기가 생한다. 화생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음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화생목, 목생화는 많이 들었지만 화생목은 잘 이해를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손오공은 금생수한데 수중 수생금은 또 들었잖아요. 수생금 하는 거. 요게 이 손도의 그 오행이 일반 오행하고 좀 다른 점이 이게 요게 좀 다른 점이죠. 화 중에서 목이 나오는 게 요게 이 목이 바로 진음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단도에 가장 귀한 물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와 같은 게 아니냐면 목 가운데 있는 화, 나무 가운데 목중화죠. 그 목이 목생화해서 화생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 가운데서 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화가 나오질 않고 목 가운데 있는 화, 이거는 생과 명을 상에 다치고 해롭게 하는 거하고 가히 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중지화하고 화중 출목은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자기를 서술하는 거죠. 자기 이력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편에 전을 이제 쭉 시로 길어요. 그 내막은 이제 자기 내막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 이력을. 그래서 거기 먼저 뭘 말했냐면 수진하는 가르침을 먼저 말했다는 거죠. 먼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뭘 말했냐면 그 범세계 이런 그 인간이 사는 이 티끌 같은 세계에 떨어진 까닭, 신선의 하늘나라 신선의 세계에서 살다가 뭐 죄를 져가지고 이 티끌 세상에 그 세상에 떨어진 까닭을 또 이제 뒤에 서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본다는 거죠. 수진하는 것. 수진하는 것이 곧 가히 이로써 신선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인 거거든요. 수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수진의 그 가르침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수진해야 신선이 되는 거고, 이 범인의 일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은 곧 이류, 종류가 다른 부류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자서한 한편에서 그 시 가운데에서 가장 그 알맞다 뭐 첩철 그랬네요. 첩절이라고 그랬는데 알마다 적당한 가장 알맞는 것은 노소 손오공이 저팔계의 곳 저팔계의 상황을 이제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말이죠. 소생이라고 타고난 그 성질이 심성이 이 말이죠. 타고난 그 생래한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심성이 아주 졸렬하다. 이 목화를 상징하는 저팔계가 성질이 졸렬해 가지고 탐한 그랬어요. 한가한 걸 탐한다 그러는 것은 이제 놀고 일 안 하고 이제 한가한 걸 탐고 게으른 거, 그리고 게으른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해서 이 말이죠. 휴헐 그랬네요. 휴헐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 노는데 바빠서 딴 일엔 그 쉬는 틈이 없다는 거죠.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표현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목화는
이게 이 양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안 했다는 거죠. 성품을 기르고 수진하는 것을 일찍이 하질 않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이 말이죠. 미심, 그 미혹한 마음, 어지럽고 미혹한 마음으로 세월을 이 1호를 이 말이죠. 세월을 이제 볶았다니까 이제 보냈다는 그 네 구절인데 바로 뭐라면 성품이 졸렬하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을 했고 한가한 걸 쉬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걸 나태한 걸 좋아하고 혼돈한 거 요 지금 요런 말을 했거든요. 요 네 구절이 이것이 모두 밝힌 것이다. 진음이 이 말이죠. 저팔계 진음이 아직은 진양을 만나지 못한 그 상이 있음을 밝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목화인 저팔계는 손오공을 못 만나면 이런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팔계를 이제 삼장법사가 너는 저오능이라 능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것은 이 말이죠. 능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에 능해져라는 것이고 이 말이네요. 그리고 팔계라고 또 이름을 져준 것은 호를 져준 것은 이 성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 말이네요. 양성과 이제 수진이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득 안다면 이 능과 이 계율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노조 저팔계의 목화의 그 실제적인 일을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안다면 그러면 가히 이로써 성품을 요성할 수 있다. 깨달아서 마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성을 해가지고 성품을 요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요 능과 계율이네요. 그러니까 손오공을 만나야 이 진음인 저팔계가 능력도 깨달을 수가 있고 자기 또 이 성도 또 이 성에 대해서 능통해진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를 만나서 이 두 명이 어두운 밤 속에서 이경으로부터 곧바로 싸워가지고 동방에서 흰 빛이 일어날 때 태양이 뜰 때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둘이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괴인 저팔계가 저기 능이 상대할 수가 없었어. 손오공이 세니까. 손오공은 금이고 요건 또 목이잖아요. 저팔 금국목으로도 지는데 날이 밝아지니까 또 못 이기는 거죠. 그 화풍 바람으로 변해서 자기 살던 동굴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노조인 저팔계는 진음이고 손오공은 진양이니까 동방에서 빛이 뜨면 양이 성하고 음이 쇠하기 때문에 이 노조인 그 저팔계는 불능하다는 거죠. 노선을 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죠.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 저절로 그러한 이치라는 거죠. 법이. 근데 이제 행자 손오공은 그 요괴하고 싸워서 이제 패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래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이게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또 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건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됐다는 거죠. 삼장법사 사부가 이 말이죠. 이제 그 걱정되는 거죠. 분망.
분망이라는 게 이제 그 분망하다, 걱정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분망. 그래서 또 고노장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 저팔계는 자기 동굴 집으로 가고 손오공은 다시 원래 삼장이 있던 고노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금공인 손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정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목모는 이거는 성으로 진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진음진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주로 안에 처하고 정은 주로 밖을 방어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일 진정은 있는데 금은 있는데 진성목이 없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밖은 막아도 안은 안 되기 때문에 내외가 서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돌아보지만 꼬리를 잃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호수, 또 손은 보호하지만 다 발은 또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성과 정이 다 이렇게 하나로 돼서 온전해야 되는데 한쪽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단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 혼자 있는 것이 걱정돼 가지고 이 말이네요. 또 고노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로써 한 사람이 이 말이죠. 안과 밖을 돌아보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모두 종합해서 쓴 것이다 말이죠. 금공, 손오공은 불가하다 안 된다는 거죠. 목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손오공과 저팔계는 짝이기 때문에 한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둘이서 내외를 다 가지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노장으로 돌아온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못 이기고 그냥 각자 이렇게 지금 동굴로 가고 나는 여기로 왔다. 그러면서 삼장법사가 이제 그 사람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손오공 행자가 서술한 거죠. 그 천봉은 이제 저팔계죠. 저팔계가 천봉, 하늘에서는 천봉이라는 그 원수였는데 이 천봉이 이 범세계, 이 티끌세계에 임해가지고 임할 때 태를 잘못 골라가지고 태를 잘못해서 거기 자기를 던진 때문에 던져가지고 이제 이 저팔계 인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서 가지고 왔던 그 영성은 오히려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천신이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저팔계가 천신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와 같이 하여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의 명성을 그렇게 부신 건 아니다. 그런 표현이네요. 망가지게 한 건 아니다, 명성을. 그래서 이에 가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음이라는 것은 진음은 저팔계인데 이것은 선천에서 생겨난 것으로 같지 않다는 거죠. 뭐하고? 후천에 그 사승되는 그런 귀신들의 물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 이 말이네요. 수도에는 마땅히 그 거두어서 머물게 해야 된다, 수유해야 된다는 거죠. 거두어서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진음인 저팔계가 진음을 그래서 취지 그것을 도외시 해서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진음은 수도하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물건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거두어서 자기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목화는 양이기 때문에 화는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발전돼서 머리가 된 거고 그 콩팥이 발전돼서 이제 이렇게 생식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목화는 자꾸 이 눈이나 귀나 바깥에 외계하고 부딪혀서 자꾸 소모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머물려고 안 하죠, 항상. 그러니까 그걸 목화를 머물게 하려면 진양인 손오공 금수가 와야 체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이 못 달아나게 금국목하고 수국화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이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한 거예요. 비록 그렇다 하나 진음을 어떻게 쉽게 거둘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거두는 게 쉽겠냐. 여기 지금 거두어서 머물라고 그랬는데 진음을 어떻게 쉽게 이렇게 거둘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거두지 못하는 것을 거두고자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이제 도가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원문이죠. 행자가 문을 때려 부신 다음에 말했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첫 번째는 각자 동굴로 가고 권호장으로 왔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소호에 가서 문을 부시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손원께서 구장춘 손원께서 문호를 파괴하신 거다. 쳐서 열은 것이다. 천하의 그 수행인들에게 뭘 지시해 준 거냐면 음과 양은 서로 짝을 짓는 도가 있음을 지시해 준 거다. 음양이 서로 상배하는 도를 지시해 준 것이다. 음인 저팔계하고 지금 양인 손오공이 서로 문을 부시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짝을 짓는 도를 지금 지시해 준 거다. 고로 말하기를 내가 손오공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대문을 때려 부시고 한 것은 다시 있다는 거죠. 분별할 곳이 있다. 요거 분별은 이제 번역은 이유가 있다. 그냥 내가 때려 부신 게 아니다. 무슨 이유냐? 네 저팔계가 억지로 점구했지 않냐? 남의 집 그 여자 고시 노인 세 번째 딸을 네가 강제로 뺏어서 지금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너는 없었다. 삼모육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것이 이제 세 번째 그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고 6명이 또 뭐 증거하는 사람도 다 결혼하려면 필요한 거고 또 뭐가 없었냐면 붉은 홍차도 있어야 되고 그 술도 있어야 되니까 주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너는 없었다. 제대로 결혼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었는데 너는 참 진짜로 범사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뒤에도 또 나오고 그러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묘한 주석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각자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상향자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대해서 혹 어김이 있다면 하늘의 법에 어김이 있다면 이 말이죠. 마땅히 재물과 보물로서 정성껏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나 보죠. 상향자 어른이 이제 이 말씀하신 거죠. 제보로 정성껏 구해라.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 가려고 그래도 중간에서
선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장산봉께서는 말하기를 문을 때려 부시는 거, 타게 문하는 거를 그대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말하노니 꽃도 없고 술도 없으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꽃과 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장산봉 이분의 그 무군수나 기타 등등의 책은 전부 이제 이런 탄트라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분명한 변별할 거, 분별해야 될 곳이 있다, 이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뭐냐 하면 뭘 분별해야 되냐면 이 제보와 지금 꽃도 없다 그러네 꽃과 술에 대해서 지금 삼봉선사가 말한 이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삼모육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매쟁이하고 6명이 또 증거해 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홍다 붉은 차나 술이 없다는 거. 그것은 또 뭐냐. 곧 이것은 제보나 꽃이나 술이 없다는 것이나 같다 이 말이죠. 앞에 원문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장산봉 선생께서 말씀한 거 이거하고 같다는 거죠. 참으로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이것은 제보도 없고 꽃과 술도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개 부부가 합을 지으려면 결혼을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매빙이 있어야 된다. 중매쟁이죠. 중매쟁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금하고 목이거든요. 금은 지금 손오공이고 목은 저팔계니까 서로 아우르려면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황파, 중매쟁이. 이 황파가 토거든요. 토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에 황파, 매빙도 없고 매빙인 그 황파가 없다면 이 말이죠. 중매쟁이는 그걸 황파라고 그러거든요. 늙은 노파인데 요 황이라고 하는 건 토잖아요. 황색. 늙은 노파 중매쟁이가 없다면 중매쟁이인 황파가 없다면 곧 이것은 다홍과 주례가 적은 것이니 곧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개인적이다 이 말이죠. 일기지사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의 개인 생각으로 찬열 구멍을 뚫고 그 모습을 엿보는 거다 이 말이죠. 찬열상규라고 그래서 엿본다 이 말이죠. 구멍을. 그래가지고 강점하는 거다. 강제로 점거하는 거다. 점유하는 거다. 요 구는 요건 사통이라고 그래 있네요. 개인적으로 탐해가지고 사통해서 합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보통 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남자가 여자 유곽이나 588 가면 여자한테 돈을 주고 이 여자의 이제 구멍도 살피고 엿보고 이래서 섹스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또 이 중매쟁이 뚜쟁이가 있어서 이렇게 잘 얼마니 뭐니 이렇게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해야 거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데 여기 찬열상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아주 그 묘한 말이잖아요. 자 구멍을 뚫을 찬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엿본다 이 말이죠. 그 억지로 점거해서 강간을 하는 거나 맞다. 합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의 그 사욕으로 이런 것이 없다면 황파나 선물이 없다면 아주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사통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찌 능히 광명정대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늙을 때까지 서로 어울리고 해노하고 그 자손도 자식도 낳고 손자도 낳고 집안을 이루어 업을 세우냐 이 말이죠. 가업을 세우냐. 그래가지고 이뤄서 온전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천하에 희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 완전히 하겠느냐. 이 희유하다는 일이거든요. 요 금강경에도 그 희유하다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요건 도를 이제 신선이 되는 거니까 희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천하에서 가장 희유한 일을. 그래서 그 또 말하기를 이거 참으로 죽을 죄를 이걸 범한 것이다. 진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오히려 뭘 말하는 거냐면 알지 못한 걸 말한다. 이와 같이 매증 중매쟁이가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또 차와 술로 베푸는 그런 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정식으로 해서 서로 막 그래야 음양이 서로 그 뜻이 맞는 건데 억지로 음양을 짝지으려고 강간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음과 양이 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도를 이루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끝내는 이것은 종구하면 끝내는 이것은 끝내 이렇게 해보는 이거는 죽을 죄라는 그 하나의 명칭이다 이 말이겠네요. 죽을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는 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 중구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겠네요. 하다못해 저기 뭐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음양이 남자 여자가 연애하려도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또 선물도 서로 후하게 이렇게 주고 그래야 또 마음이 녹고 그래야 서로 정인. 여자는 우리가 재생관이라고 하는 사주에서 재생관이라는데 여자한테 돈을 주면 그게 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준다 이거죠. 부부의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생관 원리로. 그 다음에 이 정파라고 하는 그 시가 하나의 시는 이건 손오공의 쇠수랑 무기잖아요. 이것은 가초되는 거죠. 그 성명에 참된 파병, 자루, 손잡이, 자루 그 논거, 의거 할 수 있는 그 참된 그 자루를 그 갖춘 걸 말한 것이다. 이 말할 도자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세수랑의 무기는 신수로 단련한 쇠덩어리라는 그 한 구절을 보면 이제 시에 나오니까 이 구절이 가히 이것은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파로 쇠수랑으로 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오공 행자의 그 머리통이죠. 이 두피를 갖다 축동은 이제 이 쇠수랑으로 내리친다 이 말이죠. 내리쳤다는 거죠. 한번 쳐봐라. 끄떡 하나 그래 치니까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팔계는 목에 속하고 이 말이에요. 손오공은 금에 속하기 때문에 금은 등이 목을 극하지만 목은 등이 금을 극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금이 등이 목을 극하는데 끝내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불능. 굴복시켜서 거두질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목인 저팔계를 굴복시켜서 거두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대개 언어 서로 말하는 게 통하지 않으면 이 말이네요. 가히 안 된다는 거죠. 권속을 이루는 근거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권속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하인이나 자기 부하들, 권속들은 서로 말이 주인하고 다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통하면 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행자가 손오공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설출했다는 거죠. 자기네는 서천으로 경을 취하러 간다. 가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가다가 그 고노장에서 하룻밤 신세지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 잠자면서 잠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지금 만나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사정이.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조 저팔계가 곧 자기 그 쇠스랑 무기를 버리고 창략했다 이 말이네요. 공손하게 인사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했다는 거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제 얘기가 언어가 통한 거잖아요. 이 서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삼장이 서천으로 가는 게 주 목적이었고 가는 목적이 또 경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서쪽으로 경을 구하러 간다. 서쪽으로 경이 뭐예요? 선천기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서천이 뭔가요? 서천이 이게 어디 바깥의 지명으로 하면 인도지만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다른 장소잖아요. 서천으로 가야 거기에 경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선천기가 있는 장소가 서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진편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자기 무기를 버리고 인사를 공손히 하면서 욕구했다는 거, 발에 구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기를 끌어다가 데리고서 삼장법사를 보게끔 이거 희망 욕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저팔계하고 선옥이 언어가 이미 통하니 서로 각기 이 말이잖아요. 꺼리거나 의심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수성 공후 그랬네요. 요 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투항하다, 귀순하다. 그 이제 쇠사슬을 버리고 이제 귀순했잖아요. 수성하고 수성공후 뒤를 걱정하다. 그게 공손하게 인사. 쇠스랑을 버리고 이제 했고 수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투항해서 귀순했다는 얘기고 공후는 뒤를 걱정하다 그러는데 귀순은 뒤로 하는 귀순은 뒤로 하는 것이 걱정되다 이 말이네요. 빨리 귀순을 해야지 귀순을 뒤로 하는 건 걱정이 된다 이 말이네요. 빨리 귀순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그러나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이 말이죠. 언어지 통은 모두 어디에 있냐? 언어가 통한다는 건 관찰의 묘에 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관찰하는 묘에 있다. 이 관자가 들어가면 관세음보살하고 지금 관계가 되잖아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지관계에 오효육교가 이게 관하는 양이잖아요. 여기 관찰하니까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송가선 원신이 되잖아요. 요 신이잖아요, 원신. 원신이 동하면 의가 되거든요. 요건 진의가 되는 거죠. 진짜 뜻. 이건 원신이고 이것도 진짜 원신이 동하면 진의가 되는데 진의는 토잖아요. 토가 아까 저 중매쟁이 황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예를 들면 음양이 결합을 하려면 중매쟁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원신이라는 거죠. 원신이 통해서 일로 비추면 그 진의가 되기 때문에 진의 안에서 음양이 같이 작용한다. 이 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쩌나 언어의 통한다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능 못하면이잖아요. 관찰 화후가 참된 것을 관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게 한다 이 말이겠네요. 못하게 되면 이 말이네요. 화후의 참됨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이제 못하게 된다면, 때에 맞춰서 하수해도, 알맞은 때에 맞춰서 하수를 해도 공이 되기는 어렵다, 이랬네요. 화후의 그 참된 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지 묘잖아요. 이 관찰하는 그걸 못하게 되면, 토가 없기 때문에 공이 안 된다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본래 관음보살이 이 말이잖아요. 저팔계한테 선한 일을 하라고 권했고 전에 또 말했다 이 말이죠. 취경인 경을 취하러 가는 사람이 경을 취하러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에게 예배해서 경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뒤쫓으라고 말했다. 같이 따라가라고 말했다. 이제 그걸 저팔계가 들었기 때문에 전에 이 서천에서 취경한다는 말 듣고 그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팔계가 또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어째서 서둘러서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경을 취하러 간다는 일에 대해서 왜 일찍 얘기하지 않았냐? 왜 지금 두 번째 싸움에서 얘기하느냐? 첫 번째 얘기했으면은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이 말이죠. 말을 안 한 것은 단지 강한 것, 선호공이 자기 강한 것에 그 의지에서 나의 문을 때려 부시고 나하고 지금 싸웠다는 거죠. 상문해서 타했다. 그리고 상문은 방문해서 나하고 지금 싸웠다 이 말이죠. 나한테 방문해서. 요거 말은 뭐냐면 되게 불설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취경인 경을 취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즉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관찰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요 관찰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요 중요한 거네요. 관찰지묘. 언어가 통하는 것은 이 관찰을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내적 탄트라에서 내면에서 음양이 서로 있으면 이 관찰하는 이 원신의 빛을 이게 원신의 빛이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게 바로 경을 취하는 일이다. 요게 왜 그렇겠어요? 원신의 그 진의가 음양이 작용함으로써 선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선천기가 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음양의 화합이 돼야 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원신이 이 경인 선천기하고는 또 하나가 되잖아요. 짝이 되고 자석처럼 붙잖아요. 요거 굉장히 지금 이 오원자 선생님이 오일자께서도 지금 이렇게 분석을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아주 깊이 지금 얘기를 하네요. 요 관찰하는 게 진의거든요. 황파고. 요게 이제 그 사주 오진편에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요건 강제하는 것이다. 억지로 다스리려고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취경인이라고 자기가 말을 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관찰이 이미 이르른 것이다. 언어가 이미 통한 거기 때문에 자연히 합한다. 그래서 앞에 몇 회 전에서
그 소령 용말을 갖다 할 때도 왜 네가 취경이 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 순순히 투항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신이라고 하는 건 선천의 원신이기 때문에 원신의 짝은 이 선천기거든요. 선천진일지기. 우주 근원에서 오는 허무한 곳에서 오는 그게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신의 뜻은 뭐냐면 이 선천기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선천기가 경이니까. 그러니까 요 음양에 에서 선천기를 구하러 오는 것이다. 경을 취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제 음양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경에서 그 감로가 내려올 때 이 말이죠. 천지가 합하고 이 말이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은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떨어졌던 게 합하고 천지가 합하면 감로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 감로는 선천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여기 중요한 논법이 앞으로 또 나와요. 이게 그 핵심이 요 말이 이제 요 안에 나와요. 오은자 선생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을 해내겠죠.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은 대법, 큰 법은 바야흐로 삼모하고 육중 6명이 증거해주고 저 삼모 세 번째 황파가 중매를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차도 내오고 술도 주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대법이라는 거거든요.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내적 완전히 내적 탄트라인데 이 지금 저기 소유기의 이 오원자 그분 설명은 일체 바깥 여자는 지금 아니고 내적인 걸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 진음진양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걸로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 읽으면 이 바깥 여자가 필요한 걸로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도 서적이 항상 여기서 이게 그래서 청정파냐 이 사람들이 쌍수파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고 쌍수파면서 또 청정파가 있어요. 상향자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부부 부처가 기쁨으로 만나는 것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은 신행에 있다는 거죠. 신행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믿고 행하니까 이 기쁨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 남자가 이게 믿지 못하면 기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 이 말이죠. 뛰어난 여자, 훌륭한 여자를 억지로 점유하는 것과는 가히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제 저팔계가 운잔동을 다 불살라 버리고 호조죠. 와조네요. 기와장과 기와하고 이제 가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굴을 만들었나 보죠. 운잔동이 다 불살라 버리고 기완이 뭐니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다 깨 부셔 버렸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삿된 걸 바꿔서 올바른 흐름으로 돌아갔다. 요괴 굴이 그 자치가 다 멸해졌다는 거죠. 요괴 굴이. 그리고 이제 저팔계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 이미 가해 무가해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손오공은 나를 인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겠네요. 나를 데려다 주시오 삼장법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하고 손오공이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음과 진양이 하나로 합했고 금과 목이 서로 아우르니 무슨 가리고 막히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네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